코인을 하려고 백수가 되신 건지, 코인이 잘 돼서, 그러니까 네. 백수가 해도 되겠다 해서 백수가 된 건지.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코인 시장에 어떤 점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셔서 코인 시장으로 아예 올인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더 머니. 요즘 같은 이 상승장에는 어떤 코인, 비트코인 말고 어떤 알트에 좀 투자해 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코인 프로젝트 하나하나 좀 분석하고 소개해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이분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 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에는 첫 출연이신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명이 있지만 3년 동안 한 코백남으로만 불리다 보니까 그냥 저 자신을 코백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은 코시오, 이름은 백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코인에 투자하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도 본인들의 자산을 늘리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코인에 투자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한 2017년도 때 그때 이제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코인에 투자를 했고요. 근데 제가 바로 코인을 알아봐서 혼자서 알아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먼저 해보고 이거 해봐라 해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권유가 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된 첫 시작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그리고 돈도 많이 없고 네. 그냥 100만 원, 이더리움 막 13만 원 하던 시절. 네, 그때입니다. 이더리움 13만 원이요? 네네. 정말 좋을 때 들어오셨네요. 근데 유튜브 채널명이 재미가 있습니다. 코인 하려고 백수된 남자인데 그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원래 기업 다니고 있는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코인 시장과 NFT 시장이 떠오르면서 이거는 내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퇴사를 하고 이제 코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딱 그때 제 상황하고 맞는 채널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코인을 하려고 백수가 되신 건지, 코인이 잘 돼서, 그러니까 네. 백수가 해도 되겠다 해서 백수가 된 건지.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 그냥 한 몇백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꽤 많이 늘었어요. 오. 이제 꽤 많이 늘어서 이거는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백수가 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 백수가 되긴 사실 힘든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코인 하려고 백수가 된 남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난 유튜브를 좀 개설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20대 때 유튜브 채널을 7번을 도전을 해봤습니다. 정말요? 네네. 한 사업도 4번 해보고 네. 유튜브 채널도 7번 도전해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일반 직장인보다는 그래도 뭔가 나만의 일을 하고 싶었던 꿈이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뜨는 NFT 시장에서 유튜브로서 첫 주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유튜브를 하시고 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NFT나 P2E 게임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또 근데 뭔가 각 코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영상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바뀌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인 시장의 유행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 흐름에 따라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2, 3년 전에는 NFT와 P2E가 정말로 확실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제가 P2E로 확실하게 성장을 한 유튜브 채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국내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3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코인 시장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냥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는 채널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도 프로젝트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나 코인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실 때, 이거를 좀 공부하고 분석해서 소개해야겠다. 이런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세요? 아무래도 지난 메타들은 조금 다 버리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메타나 아니면 앞으로 뜰 것 같은 메타를 좀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다루게 되면은 영상 편집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텔레그램을 그냥 빠르게 그냥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아무래도 AI와 밈코인 요 섹터를 조금 다루셨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AI 쪽 다루고 이제 최근에는 밈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그러면 지금 딱 생각나는 이거 진짜 좀 괜찮다 했던 네. 게 하나 있을까요? 제가 그 1월 달부터 조금 언급했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디사이라는 섹터인데 이제 과학 분야하고 블록체인 분야하고 결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전부터 언급이 천천히 되긴 했지만 되게 이게 저희한테 다가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저번 달하고 이번 달에 그 디사이 베타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좀 자금이 많이 몰렸었죠, 잠깐 동안. 근데 이게 한번 펌핑 왔다가 조금 소강 상태에 갔다가 또 분명히 언젠가는 또 펌핑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예의주시하고 계신 네네.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코인 프로젝트라는 게 분석하고 공부하기에 뭐 정보도 많지 않고 이게 공부하기가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혹시 좀 분석하고 리서치를 하시는지.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이게 공부한다는 게 그냥 차트 공부하고 그냥 그 정도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차트보다는 트위터나 아니면 그 뭐 텔레그램 그리고 되게 리서치 잘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좀 그런 거에 좀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많이 활용을 하시겠네요. 네, 특히 이제 트위터 중에서 조금 영향력이 세신 분들 다 팔로우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한마디를 할 때 그런 거 다 그냥 정리해두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 이런 코인들을 접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기본적인 접근법 아니면 공부법 이런 거가 좀 있을까요? 뭐 우선은 일단 제 채널을 들어오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다른 것들을 리서치하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정리해서 제 채널에 올리기 때문에 어차피 제 채널에 오셔도 되지만 나를 만약 못 믿겠다, 저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 그 트위터 좀 유명한 사람들 다 팔로우 해두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이 사람이 어떤 말 했을 때 어떤 코인이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투자금 없이 먼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나 돈 벌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큰 돈을 바로 박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소액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혹은 무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몇 달은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분석가라든지 트레이더의 발언이 있었을 때 가격이 뭐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이런 반응을 보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다른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도미넌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참고 지표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알트코인이라든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반응을 뭘로 봐야 되지 싶거든요. 근데 사실 도미넌스나 그런 걸 참고 지표를 본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나 부자가 됐을 텐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위터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디사이를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게 이번 달에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드는 건데 바이오 프로토콜이라는 그 트위터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 관련된 그런 코인들을 발행했어요. 밈 코인들을. 걔네들이 그런 거를 한번 뭐 트윗하거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했을 때 걔네들이 정말 말이 안 되게 성장을 했거든요. 몇백 배 막 이렇게 계속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올랐구나. 그렇다면 얘가 팔로우하고 있는 얘네들 다 팔로우 해보고 얘가 이런 거 했을 때 또 이렇게 올랐네 라는 부분으로 좀 알트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발언이 올라오자마자 그거를 사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진짜 실시간으로 트위터를 열심히 보고 있어야겠네요. 잘 시간이 없습니다. 백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눈이 퀭합니다. 오늘도 조금 네, 피곤해 그러니까요.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상승장, 아직 폭등장까지는 아니니까 네. 이럴 때면은 더 그쵸. 들여다보셔야겠어요. 그쵸. 정말로 이럴 때가 피크죠. 완전. 최근에 좀 쏠쏠하십니까? 그건 뭐. 노코멘트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좀 NFT랑 P2E 게임에도 관심은 있으신가요? 네, 여전히 당연히 관심은 있죠. 왜냐면 제가 그걸로 성장했고 아무래도
처음 구독자 유입된 게 그쪽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NFT에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어떤 그 행사를 갔었는데 예전 기업 다닐 때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NFT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NFT가 뭐야 하면서 유튜브에 찾아보는데 아무런 정보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유튜브를 한 3일간 찾아보니까 되게 밝은 미래가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바로 NFT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너무 그레이존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런 지침이 없어서 되게 기술은 좋은데 이거를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NFT 시장이 한물 간 것 같고 분명히 또 언젠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NFT의 그런 거품 버블은 좀 꺼진 상태잖아요, 요즘은.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활용법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뭐 요새는 연예인들도 콘서트 티켓도 NFT로 발행을 한다든지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저는 좋은 활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도 막 생방송하면서 제가 말했던 건데 분명히 지금은 거품이다. 대신 이게 한번 꺼지고 제대로 이게 자리 잡으면은 정말 좋은 기술이긴 하다라고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NFT를 좀 분석하고 볼 때 그때는 어떤 걸 좀 중심적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NF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 활용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커뮤니티 힘이라든가 좀 그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가 좀 활발하고 네. 규모가 있고 이런 NFT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NFT에도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했었죠, 예전에. 아, 과거형인가요? 네, 과거형이죠. 아, 지금은 건드릴 수 없는. 지금은 이제 너무 뭐라 해야 될까? 그 자금이 확실히 몰리는 곳이 다른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P2E 게임도 여전히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네네,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토런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유저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되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유지하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투자금이 없는 그냥 정말 투자금 없이 내 노력으로만 토큰을 조금 벌 수 있는 좀 그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2E 게임을 좀 시작하게 되신 계기도 있을까요? 네, P2E도 뭐 사실은 그 제가 BWB 부산 블록체인 행사에 갔을 때 그때 P2E 0세대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를 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게임 하는 걸로 이만큼 네. 벌고 있어.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아씨 나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하면서 저도 바로 집 가서 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게 됐었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는 또 그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부담 없는 선에서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그럼 가장 좋아하는 P2E 게임 뭐가 있으실까요? 가장 좋아하기보다는 이제 기대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가 조만간 해외 쪽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네, 좀 그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 나오면 못하나요? 메이플 스토리인데? 네, 아마 우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저 진짜 좋아했는데. 뭐셨어요? 저요? 전직 뭘로 하셨나요? 저 이것저것 했었는데 저는 신궁이라는 걸 궁수를 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궁수. 아무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궁수가 캐릭터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전 무조건 예쁜 캐릭터 아, 하는 정말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네. 그럼 이 P2E 게임과 전통적인 게임의 차이가 좀 확 느껴지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게임은 이제 내가 게임 플레이하면 그 데이터가 온전히 게임 회사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이 나한테 있고 내 아이템이 내 소유고 내 캐릭터가 내 소유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유저 수가 확실히 없고 재화가 토큰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처음에 치고 빠지는 분들은 수익을 얻겠지만 나중에는 조금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요즘은 투자금 없는 P2E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메이플 스토리 얘기를 해서 그렇기도 한데 메이플 스토리도 보면은 아이템을 좀 고가에 팔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의 거래가 되기는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측면과 P2E 게임의 차이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아이템 땡땡땡이라는 어떤 플랫폼, 외부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토큰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실제로 뭐 소유 그 블록체인 그냥 그 투명성으로 다 공개가 되잖아요, 체인상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 웹3 프로젝트나 NFT 컬렉션이 있다면? 사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제 섹터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AI 쪽이나 쪽이 지금 너무 핫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사이도 앞으로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체인들에서 밈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밈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원래는 솔라나 뭐 베이스, 이더리움 이쪽으로 밈이 되게 컸다면 이제 뭐 아발란체, 메티스 이쪽으로도 막 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그러한 초기 시장을 공략해보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밈코인의 초기 시장을 좀 네네. 노리고 분명히 하나는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을까. 네. 여러 개를 네네. 노려보고 그쵸. 하나 걸리면은 아싸 이런 그쵸, 느낌. 그쵸. 왜냐면 밈코는 정말로 네. 위험해요. 100개 위험하죠. 중에 한 개가 뜰까 말까 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근데 나머지 99개를 멘징시켜주는 구조가 밈코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셨는데 코인 시장에 어떤 점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셔서 코인 시장으로 아예 올인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